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을 배웠습니다. 미분이 뭐와 같은 거라고 했습니까? 차분과 같은 것이다. 차분은 그냥 두 값의 차이였죠. 나중 값을 처음 값으로 뺀 것이었습니다. 미분은 차분과 똑같은 것인데 단순히 좀 작은 것이다 라고 하니까 미분을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우리 미분은 어떻게 쓰냐면 미분해라, 미분하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미분하다가 미분을 구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미분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오늘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미분을 하다라고 하면 우리 무엇을 도입해야 되냐면 먼저 함수를 도입해야 되는데 함수는 우리 그래프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y는 fx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여기서 우리 이 밑에 있는 우리 가로축의 변수를 뭐라고 그러냐면 독립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x라는 점에 해당하는 y값이 저 y값이 되는 거예요. 그 y값을 정해주는 게 이 함수다라고 하고 함수는 그래서 두 변수를 x와 y를 이어주는 관계식이 함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어줄 때 둘 중에 어떤 변수 하나는 내가 먼저 택하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먼저.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가로축에 있는 이 x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변수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떤 값이든지 내가 마음대로 하나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이 x를 딱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함수에 의해서 y는 딱 정해지죠. 여기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저 p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p점은 y는 fx를 그린 점이라고 그린 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이 점은 x좌표를 딱 정해주면 y좌표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좌표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속변수다 이렇게 부르고 독립변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 이제 차분을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독립변수의 차분, 독립변수를 조금 바꿔줘 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P점에서부터 Q점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X가 어떻게 되겠어요? X 프라임이 되죠. 그러면 Y 값도 정해지죠. Y 프라임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그랬을 때 X의 차분이 바로 뭐였어요? X의 차분은 X 빼기 X 프라임 빼기 X였죠. 이렇게 독립변수의 차분은 내가 마음대로 정한다면 이 차분 내가 마음대로 정합니다. 그 차이를 근데 그러면 이 차이를 정하면 그 다음에 종속변수의 차분이 정해지죠. 그래서 종속변수의 차분은 y 프라임 빼기 y인데 이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델타 x에 따라서 독립변수의 차분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점을 찍었다면 이때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여기서 밑변은 저 밑에 이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직선을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네, 이 직선에 직선과 델타 x와 델타 y로 주어진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삼각형에서 이 빗면의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다 그러죠. 그래서 두 차분의 비로 결정되는 것이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분으로 들어갑니다. 미분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Q가 어때요? P에 점점 가까워져서 델타 X와 델타 Y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어느 정도로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제곱하면 0 정도, 0이 될 정도로 또 아무리 작은 수를 내가 얘기하더라도 그 수보다 더 작아질 정도로 그럼 Q가 어떻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P하고 겹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0이면 안 되죠. 0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0은 안 되지만 P와 Q가 겹칠 것 같으면 그러면 P와 Q를 잇는 직선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뭐가 되냐면 P를 지나는 접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이제 완전 이 dx 미분인데 이 미분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안 돼요. 델타 x가 dx만큼 작아졌는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작으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좀 dx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dx에서 무엇이 결정이 됩니까? dy 종속변수의 미분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두 점 P와 Q, Q는 어떤 점이에요? P에 굉장히 가까이 간 그 두 점을 잇는 선은 뭐가 됩니까? 잇는 선은 바로 이 접선이 되고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아까 접선이 아닐 때 차분의 B라고 그랬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미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dx분의 dy가 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걸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도함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도함수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 이걸 도함수라고 하고 함수 fx의 도함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데 이 점을 딱 찍는 거를 탁 내려긋는 거 우리가
대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걸 프라임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f 프라임을 이거를 f라는 함수의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분과 도함수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 먼저 미분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 함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fx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 fx, y는 fx라는 식만 보고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여기에 fx 이렇게 써 있는 거 요거 바로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종속변수가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쓰냐면 요거 미분의 b 저 직선의 기울기죠. 이렇게 썼을 때 dx분의 dy 이렇게 쓰면 분모에 있는 변수가 독립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에 있는 변수는 종속변수가 되는데 이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분은 변수의 미분을 구했죠. 그래서 어떤 변수의 미분 dx를 구한다라고 할 때 미분이 우리 지난번에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그랬습니까? 디퍼렌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분은 영어로 디퍼렌셜입니다. 근데 미분하다라고 하는 건 이 미분을 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 기울기를 구한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함수를 어떤 점에서 그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한다. 이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리바티브 도함수라고 그랬죠. 이때 미분한다라고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differenti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differentiate의 명사형이 differential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differential은 동사형이고 여기는 명사형인 거 분명하지만 여기서 미분할 때는 디퍼렌셜인데 미분한다고 그래서 이 미분을 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도함수는 또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도함수를 f'x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도함수는 영어로 데리바티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르죠. 디퍼렌셜, 디퍼렌시에이트, 데리바티브. 도함수는 이건 명사형이고 이건 동사형이고 이건 명사형 이렇게 되겠어요. 도함수는 데리바티브라고 하는데 그러면 종속변수의 미분은 우리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봤죠. 종속변수의 미분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독립변수의 미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면 우리 독립변수의 미분은 x' 빼기 x인데 종속변수의 미분은 어떻게 구할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구한다고 그랬죠. 종속변수의 미분은 우리가 y' 빼기 y인데 y'은 바로 뭐냐면 저 x자리에 x'이 들어있는 것이 y'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 종속변수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dx가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dx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x'이 우리 정해지죠. x'이 바로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dx 이렇게 되니까 우리 종속변수의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y' 빼기 y인데 y'은 fx'이죠. 그리고 y는 fx니까 x' 자리에 뭘 집어넣습니까? x 더하기 dx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dy는 fx 더하기 dx 빼기 fx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dx로 dy가 표현되는 거죠. 자, 요거를 함수의 그 형태가 주어졌을 때 한번 구해보겠어요. 맨 먼저 y는 x를 가지고 구해보겠습니다. y는 x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y'이 바로 x 더하기 dx 이렇게 되죠. 여기서 x 뺐으니까 뭐가 돼요? dx가 됐죠. y하고 x하고 같으니까 dy하고 dx 같은 건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y는 x의 제곱을 가지고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dy는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dx의 제곱 빼기 x제곱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x 더하기 dx의 제곱을 전개할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dx제곱이 나오는데 요거 미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0 되는 겁니다. 그리고 x제곱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2x dx만 남습니다. 그래서 dy는 뭐라는 거 알아요? 2x dx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y는 x 3승은 어떻게 될까? y는 x 3승 아까 같이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이번에는 dx 제곱도 나오고 dx 3승도 나오죠. 이거 0 돼버리니까 x 3승 빼면 뭐만 남습니까? 3x 제곱 dx만 남는 거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y는 x의 n승 일반적으로 이거 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우리 x의 n승을 이제 전개하면 n 플러스 1개의 항이 나오는데 맨 앞에 항은 x의 n승이고 저 두 번째 항은 nxn-1 dx고 그 다음에는 dx의 제곱항, dx의 3승항 해서 dx의 n승항까지 있죠. 이건 전부 다 뭐가 되겠어요? 0되죠. 그래서 x의 제곱만 빼면 뭐가 남냐면 nxn-1 곱하기 dx 이게 남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미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 우리 더함수도 바로 어떻게 구하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고 더함수는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점, 그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더함수는 기울기니까 dx분의 dy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를 지나가는 x에서 fx 더함수 f'x는 이건 바로 뭐냐면 그 점에서 fx와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f'x는 dx분의 dy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거 바로 dy를 다 구했으니까 dx를 더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속변수의 미분은 y는 xn의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아까 구했었죠? dy는 n 곱하기 x의 n-1승의 dx니까 더함수의 정의 요거에 의해서 f'x는 dx분의 dy니까 여기서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dx분의 dy가 뭐가 돼요? 바로 여기서 더함수는 뭐가 되냐면 dx분의 dy니까 n 곱하기 x n-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더함수에는 dx나 dy가 안 들어있죠. dx와 dy가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n은 1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면 n이 제로일 때부터 하겠습니다. n이 제로일 때 x의 제로수는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은 여기 제로가 앞으로 곱해지니까 0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승은 어떻게 돼요? 1승은 1 곱하기 x의 제로수니까 1 이렇게 되죠. 이때 n은 이거 음수여도 되고 또 사실 분수여도 되고 뭐 어떤 수든지 다 됩니다. 근데 우리 여기 x의 마이너스 1승 한번 해보겠어요. 마이너스 1승 하면 마이너스 1이 앞에 오고 n-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또 x의 3승, x의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x가 되죠. f'x는. 그 다음에 x의 3승하면 3x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함수가 지금까지 이제 더함수 한번 어떤 함수의 더함수만 구했는데 더함수의 더함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2차 더함수라고 그래요. 더함수의 더함수는 3차 더함수. 더함수의 더함수는 4차 더함수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y는 fx의 더함수, 이건 f'x고 이건 dx분의 dy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이거 쓰는 모양을 조금 다르게 바꿔 써보겠어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dx분의 dy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한 걸 요거 프라임인데 요 프라임을 우리 1차, 2차, 3차 요 더함수 하기 위해서 f1 가로치고 1 이렇게 하겠어요. 이건 f 가로치고 1 하면 위첨자로 1 하면 요거 f 프라임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요거 1차 더함수라는 뜻인데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dx분의 dy, 다시 말하면 두 미분 dx와 dy 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 이렇게 썼다면 요건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dx분의 d하고 y를 dx분의 d하라. 이거는 1차 더함수를 구하라, 미분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연산자의 형태다라고 이제 정합니다. dx분의 d는 이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d 나누기 dx가 아닙니다. 이건 항상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무엇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냐면 2차 더함수를 볼 것 같으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더함수는 무엇의 더함수입니까? 1차 더함수의 더함수죠. 그래서 f'x의 더함수는 우리 f'(x)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dx분의 f'x의 미분이죠. f'x가 바로 dx분의 dy니까 dx분의 dy의 미분, 여기 지금 분자에다 썼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든 쓸 수가 있냐면 분자를 앞으로 딱 빼냅니다. 이렇게 딱 빼내면 dx분의 d하고서 dx분의 d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 y도 또 앞으로 이렇게 쫙 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dx분의 d, dx분의 dy 이렇게 썼으니까 요 가만히 꼴을 보니까 어떻게 써도 좋겠습니까? dx분의 d에 제곱하고서 y려면 dx분의 d를 2번 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가로치면 복잡하니까 이거 어떻게 약속하냐면 dx 제곱분의 d제곱, 이거 dx 제곱분의 d제곱 이렇게 쓴 거는 우리 약속합니다. 이건 d제곱 나누기 dx제곱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dx분의 d를 2번 하라라고 하는 의미고 요거 가로를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기를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요 y를 따로 쓰는 것보다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dx 제곱분의 d제곱 y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dx 제곱분의 d제곱 y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d제곱 y를 dx제곱으로 나눈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2차 도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2차 도함수를 구하라는 연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n차 도함수를 먼저 한번 딱 쓰고, 그래서 n차 도함수는 바로 n-1차 도함수의 도함수죠. 그래서 n차 도함수는 dx분의 d를 n번 하라라고 하는 뜻이고, 요거는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dxn분의 dny 이렇게 쓰고, 이걸 y를 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dxn분의 dn승 y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때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dny를 dxn으로 나누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n차 도함수고, 바로 여기서 요건 뭘 의미하느냐? n차 도함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dx분의 d를 n번 반복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1차 도함수하고 2차 도함수를 나눠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차 도함수는 요거 dx분의 dy인데, 이건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dy 나누기 dx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dy의 미분을 dx의 미분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dx분의 dy는 3이다 그러면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 dy는 3 곱하기 d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도 되냐면 dx분의 dy, 다시 말해 이건 뭡니까? y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하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dx분의 d는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연산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같이 쓸 수가 있는데, 2차 도함수의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는 첫 번째 dx제곱을 d제곱 y를 dx제곱으로 나누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d제곱 y라는 양은 없습니다. dx제곱이라는 양도 없어요. 만약에 dx를 제곱해주면 그건 뭐가 됩니까? 0 되는 거죠. 자, 그런 양은 없다. 자, 이렇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직 어떤 의미냐면 dx분의 d를 두 번 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자, 이건 2차 도함수만 그런 게 아니라 2차 도함수, 3차 도함수, 4차 도함수가 전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y가 두 미분의 b다라고 하는 건 언제만 성립합니까? 1차 도함수에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도함수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의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는 뭐로 구할 수가 있어요? 두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기울기는 차분의 b죠.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의 b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분의 b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도함수라고 한다 그랬죠. 도함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데리바티브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분은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디퍼렌셜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미분하다라고 하는 건 미분을 구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그랬죠. 뭘 구하라는 거? 도함수를 구하라고 한다고 하는 거였죠. 미분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퍼렌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미분과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과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했으면 우리 이제 도함수를 구하는 거 이거 뭔지 알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물리에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을 구하고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한 다음에 이걸 진짜 운동을 기술하는 그런 물리량에 적용하는 걸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자연 현상 물리에서 직접 자연에 적용하면서 미분과 적분 같은 수학을 배울 것 같으면 수학 시간에 수학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더 쉽게 다가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시간 기대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